게요. 일단은 네 이렇게 네 그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 제가 지금 누른 거예요? 제가 눌렀어요. 됐나요? 네. 네. 일단 저희 오늘 강의를 유튜브 되게 처음 시작을 하시거나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더라 하던 하시거나 그러니까 초보 유튜버이시거나 시작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계속 보기만 했지 시작할 용기가 없으셨던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고요. 정은길 아나운서님은 정은길 화이팅이라는 채널을 갖고 계시고 뭐 16,200명 정도 팔로워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와 1만 그 팔로워를 하는 게 꿈이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1만 명이 뭐예요? 1,000명이라도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를 포함하여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에 관련된 진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길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TBS 교통방송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당연히 말씀을 잘하실 수밖에 없고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가장 발견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 말, 돈 이렇게 세 가지 저희가 살면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미 책도 9권을 쓰셨고 너무나 다양한 부분에서 역량을 많이 발휘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첫눈 스피치의 대표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정길 아나운서님한테 유튜브에 관련된 기초 그리고 그것을 심화편까지 차근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잘 오늘 여러분께서 채팅으로 좀 참여를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네. 목소리나 이런 거는 괜찮으니까 채팅으로는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거든요. 자, 어 잠시만요. 제가 또 이상한 걸 눌렀나 봐요. 네. 네. 화면은 잘 보이시는 거고. 네, 잘 보입니다. 네. 아 됐습니다. 해결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지금 당장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인데요. 여러분 중에 이 오늘 강연 소개를 듣고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어 이렇게 조회수도 많지 않고 구독자가 많이 넘긴 했지만 '그렇게 활성화된 채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솔직하게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엄청난 뭐 팁, 뭐 성공하는 방법 요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하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정체돼 있거나 혹은 잘 안 되거나 혹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던 굉장히 여러분보다 반보 정도 앞서 있는 사람으로서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연에 초대에 응했고 또 하나는 저도 한두 달 전이었나요? 김태훈 회계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도 이미 나눔 강의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나눔 강의에 참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커뮤니티에 또 엄청난 능력자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어서 또 이렇게 릴레이로 나눔 강연을 이어가는 좋은 문화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첫눈 스피치 대표이고요. TBS 교통방송 포함해서 10년 정도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2013년에 했는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 이후에는 엔잡러로서 좀 다양한 일을 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뭐 책을 쓰기도 하고 이런 개인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저의 이런 첫눈 스피치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 강연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출간한 책들은 총 9권인데 이게 지금 순서대로 배치를 한 거거든요. 처음이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부터 가장 최근에 낸 책이 집 블레스 유라는 이야기인데요.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돈에 관심이 되게 많아 가지고 첫 책이 29살에 오로지 저력과 저축만으로 1억 원을 모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의 컨텐츠가 말을 하는 아나운서이자 돈이라는 컨텐츠로 글도 쓰는 작가가 된 것 같아서 저의 핵심 키워드가 돈, 말, 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채널에서 유튜브가 아닌 채널에서 정은길 아나운서의 돈말글이라는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이야기도 이따가 좀 더 유튜브와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섹션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마음가짐이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이 시작을 못 하시는 것들이 마음가짐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잖아요. 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제 그 다음인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에 관한 실행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실행을 하려다 보니 나는 영상을 다뤄본 적이 없고 편집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썸네일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산들을 다 넘어서 유튜브를 개설하고 영상을 올렸더니 '이거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유지에 관한 고민으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의 유튜버들의 수순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데이 클래스이니만큼 이 세 가지 내용을 두루두루 좀 골고루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강연 진행을 질문을 하고 여러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답변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 네, 간단하게 그냥 채팅으로 뭐 "몇 번이요." 뭐 이렇게 남겨 주시면 돼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 가지고 네, 답변 지금 카톡이 와서 답변 하나만 좀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어 여러분은요. 유튜브를 왜 하고 싶으세요? 보기를 드릴 겁니다. 1 번 돈을 벌고 싶어서, 2번 나의 브랜딩을 위해서, 3번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4번 영상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몇 번이에요? 여러분 지금 채팅으로 좀 남겨 주실 수 있어요? 1번 돈을 벌고 싶어서. 네. 이것도 좋죠. 네. 또 다른 분은요? 2 번, 2 번, 2 번, 4 번. 네, 2 번. 네네. 그렇군요. 여러분이 2 번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저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3 번이었어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라는 느낌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만 보면 사람들이 유튜브 해야지. 유튜브 해야지."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은 막 이야기하고 "뭐가 어떻대, 뭐가 어떻대." 이렇게 팁을 주고 뭐랄까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 진짜 이거 해야지 내가 이런 소리를 안 듣지.' 뭐 요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되게 훌륭하신 게 2 번이라거나 뭐 4 번이라거나 1번 골고루 답이 나왔지만 3 번을 제외하고 다 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런 컨셉도 없고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초반에 갈팡질팡한 시간들이 있어요. 이 이미지는 저의 채널 아트인데요. 지금은 정은길의 화이팅이라는 이름이 됐지만 제가 중간에 이름을 되게 여러 번 바꿨습니다. 처음 저의 채널의 이름은 정은길의 워라돈이라고 워라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워크와 라이프 사이에 돈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3 번이 나타나셨군요.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워크와 라이프 사이에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돈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뭐 브랜딩이든 뭐든 관심이 없이 어떤 컨셉도 없이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마음으로 정은길의 돈 맑을 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 키워드가 돈, 말, 글이라는 거. 그래서 돈, 말, 글과 관련한 책을 소개하는 그런 채널을 또 운영을 했고, 이게 또 이름을 바꿨지만 뭔가 사람들에게 잘 안 다가가는 것 같아서 채널 아트 이미지도 막 이렇게 바꿔보고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정은길의 돈 맑을 연구소 소장 정은길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아 네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이렇게 막 뭔가 지금 방치하신 분도 계신 것처럼 저도 이 채널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엄청 갈팡질팡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많은 답을 해 주신 2 번 "나의 브랜딩을 위해서"가 이 커뮤니티에 모여 계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해답 혹은 정답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에 관한 결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해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여기 날짜 보이시나요? 제가 맨 처음에 올린 저의 영상 업로드 날짜인데 보이세요? 이게 며칠인지? 2020년 6월 30일 이라고 써 있는데 보이세요? 네. 여기. 안 보이세요? 네, 요거. 보입니다. 네네네. 제가 처음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어 이 2020년 6월 30일에 첫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브랜딩도 하지 않고 채널 이름을 막 이리저리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저라는 정체성을 담아서 돈 말글 관련된 책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꾸준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유튜브 자체에 조회수 따라서 돈을 버는 그런 어 광고비 뭐 요런 것들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네 제 채널이 풀렸느냐면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브랜딩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6월 30 일에 처음 이제 채널을 올리고 나서 요 날짜 보이시죠? 20년 9월 11 일. 3 개월도 채 되지 않는 날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인덕대학교 교수학습 혁신센터에서 강의를 해 달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2021년 1월 6 일에 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강의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메일 내용까지 같이 가져왔는데 이땐 돈말글이었어요, 채널 이름이. "정은길의 돈말글 채널을 구독 중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막연히 저희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바쁘실 것 같아서 못 했지만 가능하신다면 꼭 요청드리고 싶어요."라는 메일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몇 개월 있다가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은평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강의 의뢰를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연락을 했다고 했고요. 또 좀 있다가 클래스 101에서 이제 채널 클래스 개설 제안을 받기도 했죠.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항상 몇만 뭐 조회수 뭐 몇만 뭐 요런 것들이 '이 사람의 성공을 가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브랜딩의 측면에서 내가 채널이 엄청 잘 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하는 일과는 연결이 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영상에 출연해서 나의 콘텐츠를 푸는 게 일종의 나의 홍보인데 이렇게 나를 알릴 수 있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채널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치 중이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복님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좀 운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네 좀 마이크가 켜져 있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일로 연결이 된 게 뭐냐면 여러분 휴넷이라는 회사를 아세요? 아신다면 네, 모르신다면 "아니요."로 채팅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휴넷이 이번에 코로나로 원래도 한 그 삼성 멀티 캠퍼스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 코로나 때 또 엄청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여기가 어떤 회사냐면 온라인으로 직장인들이 강의를 듣는 곳인데 요새는 직장인들이 요새도 아니죠.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그랬으니까 1년에 120시간, 180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곳인데 제가 이 휴넷에 동영상을 납품해요. 그래서 여기 소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리더의 말그릇, 여기 돈의 속성, 부의 추월차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납품한 동영상 강의거든요. 그래서 저의 채널 이름은 북러닝 적은 길의 책발견이라고 해서 책 한 권을 선정해서 그 책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그러한 네, 일을 또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다 유튜브와 맞물리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채널을 어떤 채널을 운영하실 거예요? 그리고 복님은 어떤 채널을 방치하고 계신 거예요? 1번, 내가 하고 있는 일 관련. 2번, 평소 나의 취미생활. 3번,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4번, 나의 일상생활. 혹은 여기 없으면 기타라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1번. 이거 대표님, 네. 4번, 브이로그를 하시는군요. 아니면 하고 싶은 걸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꼭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1번, 4번, 3번, 4번. 성지 여행. 네. 또 다른 분들은요? 2번, 1번. 네네. 그 아까 복수 답을 하신 분처럼 투 트랙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영상을 만드는 여력이 있다면. 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고 있는 일 관련이었는데 저는 원래 크리에이터 생활을 2016년 12월부터 했어요. 그게 유튜브가 아니었을 뿐이죠. 여러분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팟빵의 팟캐스트 같은 건데요. 네, 들어보셨군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2017년 1월에 처음 서비스를 개시했고 저는 오픈 멤버로서 2016년 12월에 오픈을 같이 준비하면서 오픈을 했을 때 이제 채널이 딱 시작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디오 클립에 라디오처럼 정은길 아나운서의 돈말글이라는 돈, 말, 글 관련 책을 소개하는 온리 책 채널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한 1년 정도는 거의 원칙처럼 그 책을 선정했으면 책과 관련된 저자나 외서면은 번역가나 혹은 그 책을 편집한 사람이나 혹은 그 출판사의 어떤 마케터나 이런 책과 관련된 사람만 그 책과 관련된 사람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채널로 운영을 했었고 그때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채널이 급격히 성장을 했어요. 지금 저는 이 채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채널 구독자가 3만인데요. 이게 되게 폐쇄적인 플랫폼이에요. 어, 뭐랄까, 이게 아무렇게나 검색해서 그 메인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바일에는 항상 그 오디오 클립을 검색해서 이렇게 뭐 어떤 채널이 있는지를 막 살펴보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항상 뭐 네이버 메인에 뉴스 기사 뜨고 이런 식으로 오픈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되게 구독자들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유튜브처럼 뭔가 개방형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성장을 많이 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도 주위 사람들이 막 이제 유튜브도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저도 가끔 생각은 합니다. 내가 이때 이걸 안 하고 유튜브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런 궁금증,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좀 갈무리를 해봤는데 마음가짐 편에서
주제 선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지속적으로 하는 힘이 저는 주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떤 영상을 올려야 하는지, 콘텐츠를 만들고 찾고 올리는 게 어렵다. 요런 그 고민을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건 것 같은 거죠. 어떤 채널을 운영할 거냐. 요게 정해지면은 요 질문들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제 선정은 내가 어떤 채널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금방금방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답 중에 하나는, 정답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해답은,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로 채널을 운영하신다면 요 고민들은 많이 해소가 돼요. 어떤 영상을 올려야 하는가? 네,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면 이 영상 이번에 올리고 저 영상 다음에 올리고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책을 소개하는 거였잖아요, 채널이. 그러다 보니까 신간이 날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다 하고 이 책 소개하고, 다른 책 읽었는데 이 책 너무 좋다 하면 그 책 소개하면 돼요. 영화나 드라마, OTT 영상 소개하는 채널들도 정말 무궁무진하겠죠. 그리고 각종 꿀팁 설명해 주시는 분들 보시면 살림법, 화장법, 운동법, 이것도 꾸준히 쌓을 수 있는,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고, 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애, 심리, 상담, 괴담, 이것도 무궁무진해요. 특히 썰 같은 경우는 그런 구독자 사연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굳이 어떤 영상을 올리지 이런 고민을 많이들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소재가. 그리고 모두의 관심사, 재테크, 여행, 먹방 뭐 이런 거. 이런 거 정말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요새는 뭐 건강 이런 것도 많이들 보시고. 그러니까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요런 초반에 내가 연애나 뭐 심리, 이런 심리 상담 요런 얘기 많이 했는데,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다 떨어졌다 할 때 많은 채널들이 이제 유튜브로, 네,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이야기를 나누면 또 한 회가 차고, 한 번 부르면 대화가 길어지니까 한 명 초대한 걸로 막 2회, 3회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잡으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아까 여러분이 뭐 일 관련, 뭐 취미 관련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골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야를 정했다면 디테일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책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돈말글 관련한 책이라고 해도 이게 사실 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돈만 이야기해도 그 관심사인 사람들이 모일까 말까인데, 나는 돈만 관심 있는데 여기도 뭐 말도 하고 글도 하고 뭐 그러면은 많이들 떠난다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리, 이 시장에서 말하는 논리는 좀 그래요. 되게 뾰족한 디테일일수록 좋다. 그래서 책도 나는 무조건 소설만 한다. 나는 무조건 신간, 뭐 베스트셀러만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특성을 정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화장도 뭐 연예인 커버 메이크업만 하는 사람이 있고, 동안 메이크업 비법만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상담도 인간관계 저색, 뭐 트라우마 극복, 이렇게 아예 뭐 그런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재테크도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부동산 이야기만 해. 근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만 다루고, 그 중에서도 갭 투자나 경매만 해. 뭐 이런 채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뭐랄까, 제너럴한 거보다 마니악한 게 초반엔 구독자를 모으기가 더 좋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초반에 제너럴하게 해서 구독자를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점점 더 이런 전문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뾰족하지 않은 방향으로 두루뭉술하게 가면은 이 제너럴한 사람들도 나와 관심사가 다른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많이들 구독을 취소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더라도 좀 일관되게, 뭐 오늘은 뭐 출판사 사람 부르고, 뭐 내일은 뭐 가수 부르고,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힘을 주는 책, 마음 편해지는 책, 위로가 되는 책,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름도 화이팅, 힘내라는 거다. 이렇게 뭐 힘이 나는 책
이야기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것도 되게 좋은 그런 컨셉은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알고 있지만 개선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지 제가 유튜브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고 이런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브랜딩의 하나로서 제가 엔잡러이기도 하고 좀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유튜브 상에서는 그렇게 적합한 분야가 아닌데 그럼에도 워낙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유튜브의 논리에 따르면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치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조건 유튜브를 해가지고 대박을 내서 뭐 한 달에 몇 천씩 벌겠다라고 하면은 그 유튜브에 흐르고 있는 그런 기조를 따르셔야 되지만 제가 파악한 이 커뮤니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과 관련하고 브랜딩이고 어떻게 일적으로 조금 더 디벨롭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뭐 그 논리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남들이 볼 때 되게 성장한 채널이 아니더라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뭐 브랜딩이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계속 생산 가능한 콘텐츠로 요런 주제로 채널을 운영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될까? 실제로 이제 나는 영상을 만들겠어라는 결심까지 오셨다면 뭘 준비하면 될까요? 1번 장비, 2번 편집 공부, 3번 벤치마킹, 4번 강의 듣기.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 거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잘된 채널 벤치마킹. 다른 분들은요? 3번, 2번, 2번. 네, 더 없나요? 네. 저는요,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이런 선택이 옳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1번을 선택했어요. 장비를 마련해야겠다. 장비빨로 일단은 좀 먹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의 함정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방송국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촬영 환경은 막 조명이 막 천정에서 엄청 떨어지고 앞에 이렇게 스튜디오가 엄청 크고 카메라가 막 석 대씩 있고 뭐 마이크도 막 최고급으로 막 핀으로 달고 요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공한 유튜버들을 보면은 그냥 핸드폰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삽질을 많이 했죠. 조명도 사야지, 배경지도 사야지, 뭐 뭣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마련한 저의 장비들인데, 그래 뭐 인터뷰도 해야지, 뭐 이러면서 막 바 의자도 사고, 여기 배경지도 뭐 이렇게 설치하고, 이거 조명 2개 있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컴퓨터도 샀어요. 왜냐면 편집하려면 컴퓨터가 좋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컴퓨터 샀죠. 추가 조명 더 샀죠. 카메라 샀죠. 저는 여러분, 심지어 프롬프터도 샀어요. 그 아나운서들이 뉴스할 때 프롬프터 보잖아요. 이걸 다 외워서 한다는 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책 소개를 하다 보니까 대략의 원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터 샀죠. 마이크도 그냥 마이크, 핀 마이크 다 샀어요. 핀 마이크도 뭐 초대 손님 있을지도 모르니까 2개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돈을 엄청 썼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 논리는 이거예요. 이 정도 돈 썼으면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를 좀 몰아붙였죠. 그래서 하긴 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인 것 치고는 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아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 요런 거 아까 뭐 2번, 3번 선택을 하셨지만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준비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냐? 진짜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실행에 관한 편은 이제 챕터 2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시작했다 치고 여러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유튜브? 평생 할 생각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 1번 1년은 꾸준히 해볼 거예요. 2번 수익이 날 때까지 할 거예요. 3번 뭐 하다 하다 더 이상 뭐 좀 만들 컨텐츠가 없을 때까지 해볼 거예요. 4번 언제까지 할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네. 2번. 아, 4, 네네. 답을 좀 보겠습니다. 3번. 이건 진짜 좀 골고루 나오는데 수익이 날 때까지. 네. 저는요. 저도 좀 그래요. 저 되게 나이브하게 시작했거든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시작을 했는데 생각을 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저의 문제였는데 생각하지 않고 1 년을 했어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1 년을 일 주일에 한두 편씩 계속 올리고 났더니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전업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저는 엔잡러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저의 뭐 강연 의뢰나 뭐 책 쓴 거 요거는 일부이지 저는 다른 하는 일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운영하기에 되게 버거웠던 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1년 하고 쉬고 한 네 많이 쉬었어요. 한 거의 반년 가까이 쉬었는데 5 개월 이상을 아무런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그 수익이 끊긴다면서요. 제가 6 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 번 떡상을 하고 수익 창출 조건이 돼서 수익을 쪼끔씩 받기는 했는데 5 개월 이상을 쉬면은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5 개월이 지나기 바로 직전에 일단 인사 한번 하고 이때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 "저 구정 지나고 다시 돌아올게요." 하고 언제 컴백을 할 건지 예고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약간 눈 가리고 아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하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고 일단은 해볼 것인가.'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는 그냥 중간에 나가 떨어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인사 한번 하고 요런 거는 크게 채널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없고 내가 언제까지 뭐 요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나만의 스케줄에 따른 그런 운영 계획은 좀 가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해답은 1 년은 꾸준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 년은 내가 쉬지 않고 그런 공백 없이 좀 꾸준히 했는데 그때 이제 점검을 해 보는 거죠. 요렇게 1 년을 지나오니 나는 앞으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수정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지금 이 방향을 유지할 건지 요런 것들을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 그래서 1 년을 꾸준히 하실 때는 최소 주 1회 업로드는 해야 되게 활성화된 채널이라고 유튜브가 인식을 한대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사실 유튜브 직원들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최소 주 1회 업로드는 하는 채널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한 번의 동영상이 이런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한 뭐 3-4분 이상이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노출을 시켜 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을 할 때 한 달 그러니까 4회 정도 소재는 정하고 시작을 하셔야 내가 겨우 하나 올리고 나서 일 주일 내내 '아 다음 뭐 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에 답을 못 찾으면 '아 그래 내가 하나 밖에 안 올렸으니까 그냥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치 정도는 적어도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 '아 내가 이번에는 무슨 내용을 올릴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내 채널과 비슷한 다른 채널 중에 잘 된 채널을 가 보셔서 '그 채널은 어떤 영상을 올렸나? 최근에 뭘 올렸나?' 요런 거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따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 영상, 내 채널과
결이 비슷한 애들은 뭘 만드나 요걸 참고해 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참고를 해도 아이디어를 얻고 '아 이 얘기 맞아. 요런 주제가 있었지.'라는 걸 찾고 그걸 나만의 언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카메라 리뷰를 해요. 그러면 되게 뭐 잘된 채널에서 "이 카메라는 요 성능 때문에 요런 장점이 있고."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고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마음가짐이 여러분 어느 정도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거는 번의 질문인데 답을 한 번만 해 주세요. "나는 영상을 실제로 만들어 본 적이 있다." 1 번.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다." 2 번. 오. 많이들 만들어 어머 다 만들어 보셨나 봐요. 네. 아 그럼 다 경험자들이 모이셨군요. 아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영상을 만들어 보신 적은 있으시군요. 네네. 좋습니다. 제가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여야 된다." 시작하실 때 그리고 그중에서도 분야를 정했다면 "디테일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블로랑 키네마스터로 핸드폰으로 만들어 보셨다는 이야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는요. 보세요.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인가 그중에서도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가 요거는 생산자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는 나 혼자 결정하고 이제 '그래 이거 하겠어. 나는 뭐 요게 좋을 것 같아.' 뭐 요렇게만 할 수 없는 게 유튜브는 내가 만들긴 하지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존재하는 게 내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더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내 채널의 구독자는 누구인가.'를 정하셔야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유튜브 채널의 실행의 첫 시작은 구독자를 결정하는 그러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남녀노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자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나? 여자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나?' 그리고 내 채널을 많이 보는 사람이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계발에 열심인 사람인가? 덕후인가? 어느 지역에 많이 살까?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29살 먹은 서울에 위치한 중견 기업의 3년 차 여자 대리를 나의 가상의 구독자로 결정을 할 거야. 이 친구는 샘 스미스의 음악을 좋아하고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독립한 지는 뭐 1 년이 됐고 뭐 요런 거예요. 이거는 줄리 킴 대표님이 사업 이야기하실 때 고객 페르소나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랑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구독자에게 닿는 걸 원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나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콘텐츠, 어떤 뾰족한 콘텐츠 이게 결정이 난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의 통계를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저는 지난 28 일의 통계인데 여성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30, 40, 50, 60 언니들이 많이 봐요. 되게 놀랍죠? 저의 이야기를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언니들이 관심 있게 본다는 게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막 시작을 해서 요런 걸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확인하게 된 케이스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언니들이 왜 볼까? 뭐가 내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요런 고민을 해 보게 된 거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통계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어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가?' 제 콘텐츠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도 하지만 부산이나 대구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천이랑. 아니면 이게 같은 비율이라도 인구 수가 여기가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뭘로 보나? 핸드폰으로 다들 보시는구나. 82.6%가 다 핸드폰으로 보시는구나. 그리고 이걸로 봤을 때 제 영상 평균 지속 시간은 그래도 50%반 이상은 봐주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휴대전화로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는 잠시만요.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야? 제가 어허. 네, 잠시만요. 됐다. 요거거든요. 보이시죠? 휴대전화 중에 안드로이드로 많이 보는지 애플로 많이 보는지 요런 게 나와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제 영상은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갤럭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떤 그 MCN 회사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된 건데, 안드로이드와 이 애플, 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 채널을 이 iOS는 애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영상 편집에 더 신경을 써야 된대요. 애플을 쓰시는 분들은 더 디자인적인 선호도가 있으신 분들이래요. 근데 안드로이드 이 운영 체제를 쓰시는 분들은 그 감각적인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컨텐츠가 좋으면 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대요. 그래서 이건 저도 제가 뭐 공부한 게 아니라 그 MCN 회사의 이야기를 들은 걸 전해드리는 거라 뭐 그렇다더라 정도로 전해드릴 수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PC로 본다는 소리겠죠. 스마트 TV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놀라운 거는 이 운영 체제별로 시청 지속 시간까지도 집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탐색 기능이 있고 뭐 유튜브 검색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네이버에서 뭐 거절하는 법이 너무 궁금해서 쳤어요. 근데 거기 동영상 카테고리에 제 영상이 떠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탐색으로 50% 넘게 왔다는 거고, 유튜브에 접속해서 여기서 거절 잘하는 법 이런 걸 검색했는데 제 채널이 나왔다 하셔서 본 사람들이 이제 뭐 20% 가까이 되고 뭐 그렇대요. 그리고 추천 동영상은 뭐냐면 뭐 메인 페이지에 노출이 되거나 다른 분의 동영상을 보는데 옆에 오른쪽 옆 라인으로 뭐 관련 동영상 막 뜨잖아요. 거기에 노출이 됐다거나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들 유입이 되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대체로 탐색 기능, 유튜브 검색 요런 게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영상의 제목을 잘 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꼭 이런 게 아니어도 영상 제목은 잘 지어야 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서 내 영상을 본다는 뜻은 내가 더 검색이 잘 되게끔 그런 영상이나 썸네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근데 제가 너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막 너무 기본에 충실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문득 고민이 되네요. 어, 이거는 뭐냐면 처음 들어요. 다행입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분 채팅으로라도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네. 이거는 또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신청서의 고민이에요. 눈에 띄는 썸네일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제목 정하는 것도 어렵다. 나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도 어렵다. 내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좀 강의와는 차별화된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해시태그도 모르겠다. 뭐 편집 이것도 힘들 것 같다. 이런 고민이 여러분이 남겨주신 신청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걸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썸네일 쉽게 만드는 방법. 어, 여러분 저도 컴퓨터 잘 몰라요. 저 줌 사용법 아직도 잘 모르고 네 그런 뭐죠? 뭐 예를 들어 컴퓨터가 막 잘 안 된다 이러면 저 혼자서 해결 잘 못하고 저는 핸드폰 사용도 사실 잘 몰라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채팅 내용을 보고 힘을 얻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잘 모르는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뭐 아나운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나운서로 저는 한 10년 일했잖아요. 방송은 저는 출연만 하는 거지 제가 뭔가를 막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분야였단 말이에요. 뭐 편집이든 뭐 촬영이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스스로 다 해야 되고 그걸 다 컴퓨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에 너무너무 부담이 컸었어요. 근데 요새 쉽게 하는 방법들의 툴이 많이 나왔고 그거를 익히기만 하면은 여러분도 진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미리 캔버스라고? 이거를 미리 캔버스라고 읽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아니요로. 네, 들어보셨죠. 이걸로 많이들 그거 만드시더라고요. 뭐 강의 홍보물 아니면 뭐 전단지 이런 거 많이 만드시는데 PPT도 많이 만드시고 썸네일도 이걸로 만들어요. 이 미리 캔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되게 쉬워요. 그냥 이메일 주소로만 로그인 그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여기 옆에 템플릿을 들어가면 유튜브 팟빵 썸네일 템플릿이 쭉 나오고 유튜브 팟빵 채널 아트가 쭉 나와요. 채널 아트는 그 채널 위에 띠지 둘러져 있잖아요. 그 채널의 간판 같은 거. 그리고 유튜브 팟빵 썸네일은 영상의 얼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은 요렇게 템플릿이 막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난 요거 되게 마음에 든다. 여기에 내 얼굴 넣고 요거 텍스트만 바꾸면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셔서 요거 딱 선택하셔 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최근에 미리 캔버스가 서비스를 살짝 이제 업그레이드 같은 걸 하면서 왕관 표시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이 왕관은 뭐냐면 유료입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무료로 운영하는 샘플들도 많아서 굳이 돈을 안 쓰셔도 되고 어느 정도 채널이 성장한 다음에 나는 이제 요런 유료 정도는 쓸 수 있어. 그 정도 수익이 나 하면은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어쨌든 이 미리 캔버스는 지금 무료와 유료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져 있고 저는 아직까지 무료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업로드가 된 저의 영상 썸네일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뭔가 한눈에 들어오는 썸네일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요걸 선택해 가지고 여기에 제 사진을 넣고 "왜 나한테 자꾸 부탁하는 거야?" 라는 제목의 거절하는 방법에 대한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그런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줄이 두 줄인 게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줄 하나 지웠고 요거 이 물방울 무늬 요것도 글씨가 많아지니까 요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없앴고 근데 나는 왜 나한테 왜 자꾸 부탁하는 거야? 이거 뭔가 직관적인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거절 꿀팁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고 여기 세 개에 이제 제 얼굴을 넣어서 그건 곤란합니다. 싫어요. 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대화의 예시를 좀 넣었죠. 그리고 요 사진은요. 여러분 영상을 캡처해서 쓰셔도 되지만 더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그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생으로 안 찍으시죠? 그 필터 넣어서 찍으시죠? 그냥 고렇게 셀카 찍으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쁘게 필터 넣은 그런 카메라로 찍으셔 가지고 요렇게 대충 네 하셔도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원본은 막 워터마크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서비스가 쪼끔 바뀌면서 예전엔 요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본인들 이미지는 예시이고 네 이미지 따로 쓰든지 아니면 돈 내고 써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네일 아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요 사진을 교체한 겁니다. 되게 쉬워요. 써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코칭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 사진을 드래그해서 넣기만 하면은 이렇게 사진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텍스트 고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완전 한글 파일 쓰듯이 줄 간격, 뭐 색깔 다 바꿀 수 있어요. 저도 이 배경 색깔 제가 바꾼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요렇게 꼭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고치지 않고 제가 그냥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 미리 캔버스에서 한 거예요. 그냥 하얀색 그 바탕화면 템플릿에서 요런 샘플 템플릿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 유튜브 팟빵 썸네일까지만 딱 들어가 가지고
이 사이즈에 맞춰서 하얀색 백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때 입은 옷 색깔에 따라서 배경색 고르고 그냥 뭐 이렇게 같은 글씨체로 일관되게 이거 여기어때 잘난 체인데요. 요렇게 하고 글씨 몇 개만 핵심만 그냥 '그래 색깔을 입히자.' 딱 요렇게 했어요. 근데 요것도 제가 그런 조언을 듣고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어떤 조언이냐면 이 채널에 딱 들어갔을 때 썸네일이 굉장히 통일성 있게 나와 있으면 참 깔끔해 보인다. 요러한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래 특별히 디자인 많이 하지 말고 배경색이랑 글씨 통일하고 뭐 요렇게 색깔만 좀 바꾸고 내 얼굴을 그냥 좀 다양하게 사진을 찍고 뭐 요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 보니까 뭐랄까? 좀 너무 단조롭다는 느낌도 들고 여러분 이렇게 영상이 한 50개 넘어가면 더 이상 어떤 포즈를 하고 찍어야 될지 난감해요. 할 만한 포즈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요런 거, 요런 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냥 요렇게 템플릿으로 하고 있기도 해요. 엄청 과하지 않은 디자인 선에서. 그리고 꼭 요렇게 똑같이 안 써도 되더라고요. 요런 네모 삭제해도 되고 요런 네모 삭제해도 되고 요런 배경에 뭐 건물 이런 거 다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요런 뭐 하얀색 무늬 이런 거 다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저처럼 아예 새로 안 하셔도 요 안에서도 그냥 좀 얼추 비슷하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목, 해시태그 어떻게 지으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이어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질문으로 하나.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셨죠? 제가 최근에 오늘 올린 영상이 거절이어서 이제 예시로 거절이라는 요 키워드를 넣어 본 거예요. 네이버도 그렇지만 요 유튜브도 거절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자동 완성이 돼요. 이게 뭔지는 아시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해 본 이 제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치니까 거절하는 방법,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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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당했을 때 거절할 거야. 또 뭐예요? 거절 못하는 성격 요런 게 있잖아요. 저는 저도 거절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이제 조합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 이게 가장 많이 쓴 제목이라는 거지. 그러면 거절 못하는 사람의 거절하는 방법.' 요렇게 합성을 하면 요것도 되게 좋은 제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으로 '그래 거절을 뭐라고 하지? 거절하는 꿀팁 요렇게 쓸까?' 요렇게 혼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영상의 키워드만 쓰시고 여기서 자동 완성되는 것 중에서 조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시태그가 있죠. 우리 유튜브 아니 블로그를 쓸 때도 블로그에 해시태그 많이 뭐 "잘 써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위 검색된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거절해서 이 키워드로 딱 검색을 했더니 상위로 요런 영상들이 나왔어요. 35만 회, 58만 회, 22만 회 이게 상위에 검색된 건데 그럼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김미경 강사님의 해시태그는 딱 요거 3 개였어요. 김미경 인간관계 거절. 근데 여기는 해시태그가 없죠. 없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들어가서 봤는데 굳이 해시태그를 넣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잘 되는 채널은 해시태그가 더 이상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목을 아무거나 써도 노출이 잘 되고 이미 채널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많이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물론 제목, 해시태그 다 중요하긴 한데 물론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검색이 돼야 되니까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되고 잘 되신 분들은 해시태그 아예 안 넣기도 한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 아까 이거였죠. 제가 생각하는 조합한 거는 거절 못하는 사람의 거절하는 방법 뭐 요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돼요. 뭐 거절 꿀팁, 뭐 거절 잘하는 방법, 뭐 손절, 뭐 이렇게 그냥 해시태그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감이 좀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다른 채널 벤치마킹, 뭐 서칭 요런 생각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실 때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썸네일의 제목을 뭐라고 썼고, 그리고 썸네일하고 영상 올릴 때 제목하고 또 조금 달라야 되는 건 아시죠? 그 썸네일 제목을 그대로 영상 제목에 업로드할 때 안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쓰신다 하면 제목을 요새 막 2개, 3개 쓸 수 있잖아요. 가운데 슬래시 넣어 가지고. 그러면 썸네일이랑 똑같은 제목도 쓰고 약간 변형해서 아까 우리가 거절 못하는 사람의 거절하는 방법 요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슬래시 하나 일자로 된 거 하고 그 옆에 뭐 "거절할 거야." 하고 하나 더 하고 뭐 "거절 꿀팁 모음." 뭐 요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시태그나 제목의 목적은 낚는 걸 잘한다? 뭐 요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떻게든 검색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개를 뭐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나열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것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영상을 제목도 지어 봤고 썸네일도 만들어 봤고 '그래 이렇게 잘 된 채널들 뭐 요렇게 거절 이야기도 하는구나.' 요렇게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이제 우리도 찍었단 말이에요. 뭐 "거절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첫째,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 냉정해져야 합니다. 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 봤어요. 뭐 둘째, 그다음에 뭐 한 번은 들어주지만 2번은 거절해도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해서 영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편집을 해야죠. 우리가 한 번에 청산유수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막 자막도 넣어야 되고 뭐 여기 뭐 효과 같이 뭐 어떤 그림도 들어가면 좋고 이러니까. 아까 블로랑 키네마스터를 써 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프리미어 프로를 다뤄 봐야 되는 건 아닌가? 다들 그걸로 영상 편집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해야 퀄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분 아세요? 편집하는 여자라는 채널? 아시면 네, 모르시면은 아니요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 아니요. 네. 아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영상을 만지는데요. 독학으로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영상 편집하는 방법 제가 추천하는 분은 편집하는 여자라는 채널이고 이분은 편집을 굉장히 잘 알려줘요. 그래서 이분이 알려준 영상 중에 하나 이거 메모하셔도 좋겠어요.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처음이신가요? 자 보세요. 여기 썸네일이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처음이세요잖아요. 근데 영상의 제목은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처음이신가요? 10분 만에 기본 영상 뭐 정복하는 법 뭐 이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썸네일과 이 영상 올릴 때 우리가 입력하는 제목을 약간 변주를 줍니다. 엄청 다르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이게 가장 좋은 예시가 되겠군요. 이거 10 분짜리 영상인데요.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처음이세요? 딱 요거 보시면 여러분 바로 영상 편집하실 수 있어요. 저도 프리미어 프로 처음이지만 이거 보고 시작했고 이거 하고 나서 영상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붙이고 음악 어떻게 깔고 그 말 자막 어떻게 넣고 요거 다 알려줘요. 이분이 실제로 프로 영상 편집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편집하는 여자라는 채널을 운영했는데 너무 잘 알려주다 보니까 구독자가 많아졌고 그래서 이분이 전국에 편집 강의를 하러 다니시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분이 올리시는 모든 편집 영상이 굉장히 1:1 과외를 받는 기분으로 잘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런 템플릿을 되게 많이 공유해요. 이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는 요 뭐 자막을 넣는 건데요. 이 자막 파일 여기 제가 올려뒀으니까 다운받아서 쓰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유료 아니에요. 그 유튜브예요. 무료고 그냥 유튜브 영상을 우리가 무료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는 잘만 이용하면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은데 저는 영상 편집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음성 편집하는 거 다 독학으로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배워서 했거든요.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프리미어 프로요. 예, 유료인데 구독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만 구독을 한다면 11,000원 정도이고요. 다달이 그 금액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는 아예 뭐 어둠의 경로로 뭐 이렇게 다운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라이센스를 사서 평생을 쓰거나 이랬는데 어도비가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한 달에 11,000원씩 다달이 결제하는 걸로 바꿨고 프리미어 프로 하나만 썼을 때는 뭐 10,000원대이지만 어도비의 다른 뭐 포토샵, 뭐 PDF, 뭐 라이트닝 룸 뭐 이런 거 다 하면 또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맞는 걸 하면 되고, 이거는 팁이라면 팁인데요. 네, 약간 편법 같은 팁. 구독을 하실 때 학생이면 할인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 학생 할인 뭐 이런 거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걸 녹화하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사이버 대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19년, 20년 이때. 그래서 그때 학생 할인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뭐 사이버 대학교나 대학원이든 어떤 학생의 신분이라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1년치 구독을 하면은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구독료를 책정하는 그런 뭐 연말의 시즌이나 뭐 이런 게 또 특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서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이게 제가 이런 걸 잘 몰랐지만 음성 편집도 해보고 프리미어 프로도 해보고 해봤더니 그리고 최근에는 그림을 좀 배워보겠다고 그 아이패드에 프로 크리에이트라는 유료 어플을 좀 사용해봤더니 원리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냥 계속 레이어를 쌓는 거더라고요. 기본 영상이 뭐 나의 영상이 있고 그걸 자르고 뭐 한 게 이제 기본 바탕이에요. 그러면 레이어를 쌓아서 음악을 넣고 또 레이어를 쌓아서 자막을 넣고 그냥 이게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도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뭐 글씨 폰트 다운받아서 적용해서 막 쓰고 이런 거. 근데도 제가 이런 프리미어 프로 쓸 수 있다 하면 진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편집하는 여자 이분이 진짜 잘 알려주시고 조블리라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잘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느냐? 나는 그런 사람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알고 이런 유튜브 강의를 듣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도 처음부터 이분을 알았던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법 이렇게 검색했더니 이분들이 나온 거예요. 뭐 화면 분할 있죠. 내가 영상을 편집하는데 예를 들어 내 강의 동영상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러분 보시다시피 강의 화면이 되게 크게 있고 저 되게 조그맣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많이들 또 영상 구성을 하잖아요. 강의 동영상을 보면 강사가 되게 동그라미 이 안에 뭐 하단에 뭐 작게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강의하는 뭐 영상은 또 되게 크게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편집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 유튜브 영상 분할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편집하는 여자 조블리 이런 분들의 채널이 나오면서 영상 뭐 2분할, 4분할 이런 걸 다 알려줍니다. 영상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이제 어떤 자신감이 붙어서 지금은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지만 뭐 마리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밑에 사람들 아바타가 막 예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웅성웅성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나와 있을 때 그러면 유튜브 마리텔 효과 이렇게만 검색해도 어떻게 그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동영상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포토샵도 레이어예요. 네. 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나 요런 편집해보고 싶은데 라는 이미지만 머릿속에 있고 그걸 검색만 하시면 모두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키네마스터 블로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분은 엄마 내가 알려줄게가 채널 제목이에요. 되게 채널 제목부터 느껴지지 않나요? 이분은 뭔가 되게
쉽게 알려줄 것 같다. 요런 느낌. 네, 맞아요. 어르신들이 보셔도 이해할 수 있게 요런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첫 번째 영상 보시면 핸드폰으로 동영상 편집하기, 유튜버 되는 첫 단계, 불로 유튜브 하고 싶은 엄마 어쩌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카메라도 필요 없고 프리미어 프로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하나로 내가 유튜브를 영상을 찍고 올리고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지만 요 영상을 하나 보면은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보셨군요, 복님은. 네. 복부인 님이시군요. 복부인. 부동산 하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 유튜브에 핸드폰으로 영상 올리기가 업로드하기, 썸네일 만들기, 태그 달기 요런 게 다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설프게 여러분께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은 자 여기 보세요. 요 면도 칼 있죠. 요거 누르시고 요거 자르시고 요렇게 알려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 더 쉽게 아예 강의 동영상처럼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요것만 몇 개 보시면 여러분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실행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네. 그리고 요 정도 제가 엄청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닌 이유는 유튜브는 한마디로 진짜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만 운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알려드렸을 때 직접 검색을 해보고 익히고 실행을 하시는 분들만 1년 이상을 꾸준히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막 직접 떠먹여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떠먹여 드려서 이렇게 편집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여기 업로드 여기 구름 표시 보이시죠?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도 알았을 때 검색해보고 실제로 하신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은 1년 이상을 하실 수 있고 진짜 제 채널보다 훨씬 더 성장하거나 업무적으로도 브랜딩이 훨씬 더 잘 돼서 이제 쭉쭉 뻗어나가실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영상을 실행하기에 가장 베스트인 습관 중에 하나는요. 영상 제작 루틴을 만드세요. 무조건 정기적으로 이날은 무조건 촬영하는 날, 내 그 스케줄러에 아예 꽝꽝꽝 박아 놓는 거예요. 저는 주로 주말에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 토요일은 무조건 촬영하는 날 이렇게 잡아야 다른 일정이 생겨도 촬영을 하고 한다거나 아니면 촬영 때문에 뭐 좀 다른 날로 옮기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를 이제 초창기에 이제 시작하시는 비기너 입장에서 혹은 방치하시는 입장에서 네, 방치하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당장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돈이 되거나 누가 엄청 봐주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동력은 당연히 떨어져요. 동력은 떨어지지만 이걸 내가 꾸준히 해야만 그 궤도에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나의 주요한 업무로 만들고 아예 스케줄러에 이날은 무조건 영상 관련한 일을 하는 날로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촬영하는 날 정하시고 이날은 편집 데이 뭐 요렇게 저는 토요일 촬영, 뭐 일요일 편집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런 이야기를 대도서관 님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매주 하는 건 좀 버거워요. 왜냐면 맨 얼굴로 하고 혹은 얼굴이 안 나오고 이러면 그나마 괜찮지만 저는 얼굴이 나오잖아요. 한 번이라도 막 화장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막 드라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럼 뭐 옷이라도 좀 신경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 촬영 뭐 요게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 번에 날 잡고 그래 뭐 이렇게 하는 날 해 가지고 거의 뭐 네. 한 번에 4회 정도 찍은 지가 지금 한 2달 정도 됐어요. 이렇게 루틴을 네, 가져간 게. 왜냐하면 저는 거의 올 초에 그 구정 지나고 나서 루틴하게 하기 시작했고 또 중간에 한번 이름을 또 화이팅으로 바꿨고 그러면서 그냥 '아예 책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2-3 개월 정도의 이런 루틴이 이제 좀 잡혔죠. 그래서 한 번에 인제 뭐 3-4 회를 찍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뭐 한 주에
2회 분량씩 해서 격주로 한 번. 그래서 한 달에 딱 2번은 유튜브에 할애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예약도 업로드를 그냥 미리 해요. 예약 업로드로. 딱 그날 돼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해야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에 에너지를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 가지 일만 하시지 않잖아요.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 중에 또 제가 아시는 분도 직장인이면서 책을 쓰시면서 책 쓰기 강의도 하시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여러 개인데 내가 여기 유튜브를 하나 더 얻는다? 이 의미는 여러분의 스케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신다처럼 이 유튜브와 관련된 업무로 시간을 반나절이든 뭐 2시간이든 꼭 이렇게 할애하는 게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꾸준히 주 1회 업로드 제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동영상은 편집까지 다 했다고 쳐요. 언제 올려요? 언제 올리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아무 때나 올리는 것보다 이때 올리면 더 좋다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올리자마자 내 영상의 타겟들이 가장 많이 봐줄 수 있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구독자 타겟이 직장인이다 이러면 직장인들은 네네 복부인님처럼 만약에 직장인이면 그들의 출퇴근 시간 그때 올리는 게 좋대요. 직장인은 출퇴근할 때 많이 보니까 그때 내가 영상을 딱 발맞춰서 올렸을 때 그분들이 딱 보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인식하기를 이 영상은 되게 올리자마자 인기가 많네? 그럼 한번 알고리즘에 노출을 해줄까? 이런 확률이 있대요. 그래서 직장인 대상이면은 그들의 출퇴근 시간인데 지금 복부인님 말씀처럼 오전 8시, 오후 5시가 되기는 좀 더 애매한 게 이때 이미 퇴근을 안 한 경우나 뭐 이미 출근에 진입을 해서 더 일찍 올라온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때 봐줄 것 같다 하는 것보다 한두 시간 먼저. 그래서 저도 오후 4시에 올리거든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그들이 한 6시부터 한가할 거라는 생각하에 그래서 뭐 그 정도 시차를 두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키즈 컨텐츠를 많이 한다. 어린이들이 많이 본다. 뭐 슬라임 만드는 거나 뭐 이런 거 한다라면은 어린이들은 밥 먹을 때 많이 보지 않나요? 어른들이랑 밥 먹을 때? 그러면 뭐 점심시간 뭐 아니면은 뭐 그럴 때, 저녁 먹을 때, 뭐 요럴 때, 그럴 때 올려도 괜찮고요. 나는 어르신들 대상이다. 라면은 되게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올려도 오케이예요. 근데 이것도 반드시 뭐 이 공식을 따라야 한다 이거는 아니고 이왕이면 요런 말이 있으니 참고해서 우리도 이때 올려보자 뭐 요런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영상을 올려보시면 요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난 48시간에 이제 48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 사람들이 많이 보나. 그래서 여기 커서를 올리면 요때 몇 명이 봤는지가 막 숫자가 뜨거든요. 그리고 그게 몇 시대인지. 저의 경우는 요때가 이제 직장인들 퇴근한 시간 뭐 요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그래프를 보고도 직장인들 퇴근 시간에 많이 보시는구나 해 가지고 그래 그럼 오후 시간이 나은데 오후 뭐 한 4시부터 올려놓으면은 그분들이 퇴근하실 때 보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20대, 10대 타겟이다라면은요. 언제 올리는 게 좋으냐면 밤 10시, 11시 이때가 좋대요. 왜냐면 20대 친구들이나 10대 친구들은 학원 끝나고 뭐 대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친구들이랑 좀 놀다가 뭐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자기 전에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시간대를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얼추 어림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내 데이터를 보고 가늠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추 우리가 언제 올리는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마음가짐했죠. 그리고 이렇게 실행하면 된다. 편집은 이렇게 배우면 되고 뭐 제목 짓고 썸네일 만들고 이렇게 올리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고민은 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가 고민이라면
아,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해요. 그게 되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지속성에 대한 고민은 이런 말들에 흔들리기가 쉬워요. 유튜브는 이렇다던데요? 저도 지금 벌써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직장인들이 뭐 이때 퇴근할 때 이때 올리면 좋은 이유가 내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높아지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라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유튜브는 이렇다던데요 하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때 어느 정도 유튜브를 할 줄 알게 됐을 때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수익도 안 나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가 안 늘고 이러면은 계속 이런 카더라라는 소문에 흔들리게 되면서 오히려 내가 처음에 우리가 마음가짐 편에서 난 이런 채널 운영할 거야 라는 그런 아예 기준이 되는 나의 중심점이 사라지게 되면서 갑자기 채널 이름을 바꿔버리고 많진 않아도 내 채널을 봐주셨던 분들과 상관없는 요새 이런 거 유행한다던데 한번 해볼까라는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채널의 정체성이 더 없어지게 되죠.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미 채널 이름도 되게 여러 번 바꿔보고 네 이런 그쵸? 채널의 뭐 썸네일뿐만 아니라 채널 아트 뭐 엄청 바꿔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책 소개를 했지만 책 소개를 하지 않은 영상들도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옷장을 소개한다거나 제가 쇼핑한 쇼핑 하울을 올린다거나 뭐 이런 것도 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의 시기를 당연하게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이렇다던데요 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씩 좀 썰을 풀어보자면요. 여러분, 직관적인 채널 이름이 좋다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어,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일단 채널 이름을 들었을 때 '아 뭐 하는 채널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독을 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채널 보니까 일주어터 이거는 일 주일 동안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모던 주부 요거는 '아 살림 이야기하는 살림 꿀팁 이야기하는 채널이구나.' 딱 알겠죠. 채팅이 더디시군요. 그쵸?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졸려서 이렇게 다른 데 정신이 팔려 계신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자취남 이분은 다양한 그 삶의 그 공간을 가시더라고요. 뭐 16평 원룸 뭐 이런 거 보고 뭐 이런 거 같이 뭐 요렇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신사임당이라는 채널 이름 보면 이게 뭐 하는 채널인지 한 번에 감이 오셨어요? 지금이야 다 알죠. 되게 유명한 채널이니까. 그치만 이분이 뭐 이렇게 뭐 처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알려주는 채널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뭐 채널이다. 이런 거를 이 이름만 들어서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찌양이라는 분은 여러분 696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채널인데요. 네. 이런데 이분의 이름을 듣고 '아 이건 먹방이구나.'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치만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 그냥 여러분이 짓고 싶은 이름으로 꾸준히 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복부인 님의 질문이 "내 스타일이 아닌 유튜버가 있는데 이럴 땐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기셨는데 왜 봐야 돼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벤치마킹 하려고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 아닌 건 내 취향이 아니고 나는 재미를 못 느낀다는 건데 아무리 그 채널이 승승장구를 해도 내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나는 그 성공 포인트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어 대표님 혹시 계세요? 이 다음 페이지는 잠시 녹화를 멈췄으면 해 가지고요.